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이언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자 구조의 물질인데, 니코틴이 빠른 속도로 뇌로 흡수되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면서 중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중독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중독성 물질이라고 하면 코카인, 헤로인, 메탐페타민과 같이 불법적인 물질들이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그 주변에 흔한 그런 중독성 물질은 알코올과 니코틴이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대부분 일단 중독이 되었을 때 끊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겪었던 환자분을 케이스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 된 남자 흡연자분이셨는데 6개월 전에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되었던 분입니다. 진단 당시에 심한 가슴 통증이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응급실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심근경색이 의심되었고 바로 심혈관 CT와 심도자술을 시행하였으며, 그때 좌측 심혈관 좌전하행동맥과 우측 심혈관의 협착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진단이 되었고, 이때 스텐트 삽입하면서 그 증상이 완화되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매일 한 갑씩 30년 동안 흡연을 하셨었고, 어, 7일 동안 입원하는 동안에는 금연은 한 상태였었지만 퇴원 이후에 도저히 그 담배를 참기가 어려워서 다시 흡연을 시작하셨던 분이십니다. 어, 저한테 오셨을 당시에 하루에 한 10개피 정도 흡연을 계속 지속하셨고, 몇 번이나 예전에 담배를 끊으려고 했지만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전에 금연을 시도한 적은 한 2번 정도 있으셨다고 했고, 한 달 정도 성공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다시 시도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쉽지 않았고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당시에는 금단 증상이 있었는데 짜증이 아주 심했고 불안감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화가 자주 나서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고 혀에 통증이 발생했었고, 담배를 한 대 피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고 했었습니다. 평소에 담배를 피는 상황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식후에 흡연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가는 그런 시간이 될 때 보통 담배를 피웠다고 했었습니다. 금연을 하는 당시에도 옆 사람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피우는 냄새가 아주 좋았다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여러분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중단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 생겼을 때는 그런 흡연과 같은 것들은 당연히 끊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어, 발생하기 전에 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암이 발생했을 때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그런 결과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보여드리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흡연자일 경우는 49.4%가 흡연을 지속하고 있었고, 암이 발생했던 흡연자 중에서는 53.4%가 흡연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 생겨도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흡연을 하신다면 담배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흡연자에게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지 물어봤을 때 44%는 본인이 중독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흡연자의 한 55%는 본인이 약간 또는 전혀 중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본인이 중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흡연 자체가 담배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기호품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많은 흡연자들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 중에서 한 70%가 금연을 원하고 그 중에서 30%만이 이제 실질적인 시도를 하는데 실제로 금연에 성공하는 흡연자들은 전체 흡연자의 한 2 내지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끊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코틴 성분은 금연할 때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금단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허무한 느낌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수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마음이 슬퍼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식욕의 변화들이 생기는 등 다양한 우울증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니코틴은 담배를 피웠을 때 좋아지는 기분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 다양한 금단 증상이 생기고 다시 찾게 만드는 중독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독은 여러 가지 매체나 물질 같은 것들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연 니코틴은 어떤 방식으로 중독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뇌세포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세포 자체가 니코틴을 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알다시피 니코틴은 용액의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왼쪽 병에서 보시는 것처럼 니코틴 고용량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병이 보이시는데 이 고용량의 용액은 그대로 흡수되었을 때는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그런 위험한 용액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들어있는데 어느 정도는 소량이 들어가 있고 이 그 니코틴으로 인해서 중독성이 유발되게 됩니다. 대개 니코틴을 담배의 형태로 피우게 되면 전신으로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되고 10초에서 20초 사이에 혈액을 통해서 뇌장벽을 통해서 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보통은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가 다시 생기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더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니코틴 자체는 간에서 대사가 되어서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데 따라서 소변으로 이렇게 그 대사물이 나가게 되어서 담배 피우는 양을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때는 소변을 통해서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뇌에 도달한 니코틴은 VTA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니코틴 리셉터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수용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그 뇌에서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좋은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독성 물질이 이 도파민 분비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고,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좀 더 그 물질을 찾게 되는 그런 중독성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몸도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니코틴 수용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 있는 거가 비흡연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흡연자의 뇌 사진입니다. 이 그 수용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이 조사를 한 건데, 적을 때는 파란색이 진하게 나타나고요. 좀 더 많을수록 빨간색으로, 또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그 니코틴 수용체의 양이 많음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그 비흡연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수용체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흡연자의 사진을 보면 파란색은 조금밖에 없고 거의 노란색이거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용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 니코틴이 들어왔을 때 그 니코틴의 그 수용체가 니코틴과 결합해서 도파민 분비를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니코틴 리셉터가 좀 더 많아졌는데 지게 되면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양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 한 갑 정도를 피우셨던 분이 한 두 갑 정도로 굉장히 흡연량이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좀 줄일 때 이 수용체가 이렇게 그 많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흡연량 자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니코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도파민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은 즐거움이나 식욕 감소 이런 것들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노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각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식욕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도 각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나 기억력 향상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도 있고, 또 세로토닌이 아주 대표적인 기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로토닌 분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분이 훨씬 더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엔돌핀, 가바 이런 것들이 긴장이나 불안감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즐기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니코틴이 초기에 이렇게 아주 적은 양으로 이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면,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좀 더 많은 니코틴 양을 요구를 하게 되고 점점 흡연량이 늘어나는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흡연자인 여러분은 언제 담배를 피우시나요? 보통 이제 식사하고 나서, 또는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마실 때, 그리고 화장실 가서, 또는 어딘가 기다리는 시간, 지루한 것을 참기 어려울 때, 또 어떤 특정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피우는 장소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차 안에 들어갔을 때 항상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들도 있고, 회사 뒤뜰 흡연구역에서 가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항상 그 근처를 갔을 때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상황일 때, 또는 특정 브랜드의 담배, 또 특정한 장소에서의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런 학습되어 있는 어떤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단과 그리고 내성 때문에 행동 자체가 계속 조건화되는 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조건일 때 그 담배를 피우는 그런 상황들이 유발이 됐고, 그때 좋았던 기분이라든지, 또는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나빴던 상태,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를 일으켜가지고 그 행동이 고착이 되고 항상 식후에 담배를 핀다든지 항상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담배를 끊기 어려울 때, 가장 이런 조건화되어 있는 상황일 때 담배 끊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뇌에서는 이런 도파민, 이런 니코틴이나 또는 코카인과 같은 거에 대한 보상 기전이 있을까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었을 때, 만약에 이런 보상 기전이 없다면 계속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보상 기전이 생겨져 있는데, 정신흥분제와 같은 니코틴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보상 기전에 그 작용을 하게 되면 좀 더 강력한 보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중독으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혈중 농도가, 그 니코틴 농도가 떨어졌을 때는 이 보상 기전이 보상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로하고 우울해져서 니코틴을 계속 주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웠다고 처음부터 이 중독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이 중독 기전은 반복되는 흡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생리적으로 그 보상에 대해서 만족감이 계속 그 나타나게 되고, 행동 패턴이 생기게 되고, 또 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담배가 필요해 라는 그런 심리적인 중독까지 이행이 되게 되고, 끊었을 때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담배를 한 대 피고 났을 때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매캐한 냄새도 있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피우나 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겠지만, 한 대 피우고 두 대 피우고 그러면서 점점점 피우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담배에 대한 맛을 알게 되고, 따라서 이 중독성이 생기게 되면서 담배를 끊었을 때 중독에 대한 금단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따라서 이제 끊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코틴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그 니코틴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한 95에서 한 100%가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니코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 자체는 많게는 한 400%까지 증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니코틴이 부족했을 때 뇌 기능 장애가 초래되게 되는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지기능도 저하되고 억누를 수 없는 갈망도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뇌의 기능 자체에 장애로는 금단 증상이나 흡연 갈망이 너무 심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담배를 끊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끊지 못하고 있어요. 저의 그 의지 박약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과연 의지로 끊어질 수 있는 걸까요? 1년 후에 담배를 얼마나 끊는지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100명 중에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흐르는 콧물을 본인이 의지로 멈출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콧물을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야지만 이렇게 그 증상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도움을 받으면 끊을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이 서너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1년 동안 끊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니코틴 중독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